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에는 말이죠, 진중권 글이 그냥 톱으로 탁 나왔습니다. 아주 고약한 내용성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쪽이 희룡이가 아니고 동훈일까 이런 느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희룡이가 진짜 잔머리 굴렸을까 뭐 이런 생각. 동훈이는 어떨까? 동훈이는 진중권 같은 아주 제갈량이 있으니까 머리를 굴리려면 굵은 머리를 굴리겠죠. 그런데 누가 지금 굵은 머리, 잔머리를 굴렸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지않아 진상규명은 되겠죠. 그러나 진중권이가 오늘 나섰다는 것은 적시 않다다. 아니면은 정략적이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다. 아니면은 진중권이가 바로 한동훈의 제갈량이었구나. 아니면은 진중권의 마지막 꿈은 이루어지려나? 진중권의 꿈은 무엇일까? 삼인주의 무엇일까? 진중권의 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을 자아내는 오늘 진중권의 행동입니다.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런 제목의 문화일보 기사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또 유쾌하지 않게 들립니다. 진중권이가 과연 교수인가? 교수가 이럴 수가 현실 정치에, 그것도 깊숙하게 한동훈을 아주 핀치히터로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제갈량이었구나. 한동훈의 제갈량이었구나 생각하니,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 이게 어떤 걸 특임 교수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임 교수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공개를 요구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서 완전히 반말을 했습니다.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문화 권력이라고 속칭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중권이 말버릇치고 상당히 정교하지 못하다. 상당히 어떤 극적 효과를 노린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진중권의 그 언론 플레이 감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진중권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원희룡이 한동훈, 김건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자를 까라고 한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진중권은 이에 대해서 코미디 하나? 폭로한 쪽에서 까는 거지 폭로 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걸 보면 원희룡 본인도 문자 원본을 보지 못하거나 원문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파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 이러면서 아무튼 한동훈 잡겠다고 감히 김건희 여사까지 거짓말쟁이 후보로 간주해버리는 저 파격과 용기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을 완전히 정면으로 죽이겠다는 진중권의 이 의도가 여실히 보입니다. 근데 과연 스스로가 문화 권력이라고 자처하는 시사평론가 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잡탕 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소위 문화 권력이라고 할까요? 좀 과도하다. 아무튼 한동훈 잡겠다고 감히 이 김건희 여사까지 거짓말 후보로 간주해버리는 저 피격과 용기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굉장히 그 말의 이 솜씨가, 그가 미학과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해왔던 그의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상당히 한 사람을
유력한 후보를 죽여가는 그런 모습에 참 경탄 아닌 매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무리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 하나 살겠다고 한 나라의 영부인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냐. 이게 바로 진중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충돌을 시키고 그다음에 원희룡을 매장시키려는 이 수법. 기법이 아주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선을 넘어도 이분들이라니. 이분들이 누구야? 어저께는 정보 경찰 질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분들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해야 한다면서도 도대체 6개월 전 문자 얘기는 어디서 주워들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 둘째, 굳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분을 통해 들었을 가능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룡아, 어느 쪽이니? 가짜는 사기칠 생각 말고 이 질문에나 솔직히 답해봐. 사건의 발원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대응도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주 진중권은 만용에 차 있습니다. 자기가 마침 올마이티 갓 신의 아들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뜻이 오만이 줄줄 흐르는 이 줄. 사건의 발원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대응도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봐 하면서 협박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인간들, 너희들이 지금 이 짓 하고 있을 때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뭐 원희룡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한 사람이 바로 저인데 저 세 사람 중에서 아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저예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 중에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아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저고 또 한동훈은 돼서는 안 되겠다. 최상병 특검 첫째. 두 번째 대통령을 배반이 아니고 배덕한 그렇게까지 6월 14일까지 하소연했던 저의 하소연. 제발 좀 손 좀 잡고 대통령한테 가서 같이 포옹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라. 이렇게 제가 하소연하고 6월 14일까지 그 얘기하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한동훈이가 치받았죠.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을 다 조율된 말 아니겠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디올백 꺼내들고 1월 8일 1월 19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끄집어내서 영부인을 모욕하고 대통령을 모욕하고 하는 그날 말이죠. 그날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포퓰리스트입니다. 물어보세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가 정의를 넘어서 불의로 다가가지고 막 두드려 뽑고 선동에 넘어가서 예를 들면 남미의 룰라나 페론 마담 페론이나 페로니스트들 또 체게바라 등등 뭐 많죠. 이런 남미 지도자들 소위 이 포퓰리스트들이 주로 쓰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예. 소위 민심이라는 것을 딱 끄집어내는 말 어려울 때 탁 끄집어내는 만국 통용어 포퓰리스트의 그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뒤로 조용히 가서 이거 좀 악수하고 당신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대통령한테 신세지고 살았지 않냐? 윤석열을 떼고서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여당은 대통령이 지지해줘서 원래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 다음 대통령은. 근데 한동훈은
지금 비대위원장 내보낸 것도 대통령이 내보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력 관리해서 정치를 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라는 그런 암시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키우고 크게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형하고 말이죠. 또 뭐 이런 등등 이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부정할랍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검사장 경력밖에 없는 사람. 그것도 지방검찰청장을 지방검사장, 검찰청 검사장도 안 했잖아요. 서울지검장도 안 했잖아요. 무슨 뭐 리더, 소위 검찰에서도 리더 그룹에 있었던 게 아니고 참모 그룹에 있었잖아. 참모 그룹에. 그런 사람을, 나이도 어린 사람을 쫙 잡아가지고 뽑아서 법무장관에 딱 임명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보내주고 정치를 하게끔 해주고 그걸 갖다가 순간에 탐욕과 자기의 권력지향을 위해서 딱 버리고 안면 몰수하는 마리 앙뚜아네트, 디올백, 국민 눈높이,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제발 둘이 합쳐라 하는 이 여망을 최소한 제가 알기에는 6월 14일까지 저는 그 다음에 6월 14일 날 뭐가 나왔느냐, 매일경제신문에 그의 캠프에 관련된 글이 나왔습니다. 그의 장인도 약간 비치고 차이나 라이프도 나오고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분이 커지면은 당이 쪼개지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걸 많이 내부적 조율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한동훈이 권력 탐욕이 없었더라면 가서 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철학적 가치가 그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그럼 과거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검사장 시절에는, 보통 검찰 시절에는 왜 그렇게 300여 번이나 되는 카톡을 주고받고 했을까요? 그거는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겁니까? 그런데 나중에 와서 공적 대응으로 공적 소통을 했지 나는 사적으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불성립이죠. 그가 검사장 시절도 공적인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대 검사장 사이는 아주 엄격한, 오히려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적인 현상인데도 공적 소통이어야 함에도 사적 소통, 카톡을 통해서 300여 번, 320여 번이라고 한가요?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 털렸잖아요. 검언 유착할 때 추미애에 의해서 털렸죠. 네.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적 소통을 위해서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적 소통하고 사적 공적이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적으로 돌려버리는 그 만능의 지혜와 그 머리를 갖고 있는 한동훈의 가치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종착합니까? 자,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오늘 진중권이가 이런 글을 딱 쓴 걸 보고 저는 뭐 누구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원희룡이가 돼도 좋고 나경원이가 돼도 좋고 더욱이 윤상현이가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세 분 중에 되면 좋겠다. 그러나 희룡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중권 하는 식으로.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중권 씨, 오만의 극치다. 예의도 좀 지킬 줄 알아야지. 아무리 문화 권력의 정상에 서 있다고 혹시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희룡아 하는 대신에 동훈아, 굵은 머리, 잔머리 반대로 그럼 굵은 머리 가졌다 싶시다. 굵은 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렇게 누가 한다면 잔머리와 굵은 머리 두 가지를 치환시킨다면
사람이 바뀌나? 진중권 씨 지금 이 말은 언어의 폭력이고 자기 지식의 폭력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생활하면서 얻었던 그 성과를 집대성해서 원희룡에게 폭탄을 투여하는 이 습성.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진중권 심판받아. 어디에 심판받느냐? 당신 심판 대상이야.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진중권이가 심판받아. 한동훈은 지금 대세론이야. 당대표 될 확률이 제일 높아. 그거 알고 있어.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 특별한 일 없는 한 한동훈 될 거다.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론. 그 여론이란 것은 그 패션이란 건 그 패셔너블한 그런 바람풍이 있으니까 바람풍하면 내가 바람풍하면 따라서 바람풍해. 내가 바람풍해도 당신네들은 바람풍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내가 바람풍해도 당신네들은 바람풍해야 돼. 진중권 씨 너무 심했어.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런 말을 해서 대한민국 A급 신문에 톱으로 나오게끔 하고 이 모든 화제를 그쪽으로 빨리게끔 해가지고 결국 원희룡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X수작 하지 마. 죽일 때 죽더라도 자기 알아서 죽을 거야. 죽을 때 죽고 싶을 때 죽을 거고 죽이고 싶을 때 죽을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뭐 하겠지만 그거는 그의 운명이고 그의 노력이고 하니까 이런 말로 잔인무도하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진중권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끝내라. 이런 말버릇이 어디 있나. 진중권 내가 이 말을 대입하면 해볼까. 진중권 잔머리 굴리지 말고 희룡이한테 죽을 죄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이 얘기하고 진배가 없다. 아무리 권력이 지고의 그들의 당신네들의 가치인지는 모르지만 권력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치다. 진중권 가치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다. 당신은 비록 제갈량의 누구의 제갈량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드러났다. 정체가.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 좀 신사 좀 되시오. 미스터 진.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